여러분, AI 데이터 센터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엔비디아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엔비디아 GPU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핵심 기술을 만드는 회사는 알고 계신가요? 바로 오늘 소개할 기업 코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닝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릴라 글래스를 만드는 회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가는 코닝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초고속 광통신, 광섬유 인프라, 그리고 AI 혁명의 숨은 수혜주. 최근 메타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코닝의 광통신 사업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기업용 광통신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하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고 AI 인프라의 핵심 기업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월가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GPU만큼이나 GPU를 연결하는 기술도 중요하다. 과연 코닝은 AI 혁명이 또 다른 숨은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코닝의 기업 개요부터 CEO, 사업 구조, 최근 실적과 AI 성장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망까지 쉽고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닝은 1851년에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 소재 기업입니다. 무려 1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 뉴욕주 코닝에서 시작해 지금도 본사를 그곳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종목 코드는 GLW입니다. 시가총액은 최근 기준 약 1690억 달러를 넘어서며 미국 소재 광학기술 기업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닝을 스마트폰 강화유리 회사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은 훨씬 다양합니다. 현재 코닝은 크게 5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옵티컬 커뮤니케이션즈, 즉 광통신 사업입니다. 광섬유와 광케이블, 데이터 센터용 광학 솔루션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즈입니다. TV와 모니터,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유리를 생산합니다. 세 번째는 거릴라 글래스로 잘 알려진 스페셜티 머티리얼즈 사업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에 사용되는 강화 유리를 공급합니다. 네 번째는 인바이러멘털 테크놀로지즈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와 친환경 소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는 라이프 사이언서즈입니다. 제약회사와 바이오 기업에서 사용하는 연구용 유리기기와 바이오 생산 장비를 공급합니다. 즉 코닝은 단순한 유리 제조사가 아니라 첨단 소재와 광학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술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닝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웬델 피윅스 회장 겸 CEO입니다. 그는 1983년 코닝에 입사한 이후 40년 이상 회사를 함께 성장시켜 온 대표적인 내부 승진형 CEO입니다. 2005년 CEO에 취임한 이후 코닝의 사업 구조를 크게 바꿨습니다. 과거 코닝은 디스플레이 유리와 LCD 패널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래는 첨단 소재와 광통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광통신과 생명과학, 자동차 소재 등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장했고 AI 시대가 열리면서 그의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실적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I는 코닝 역사상 가장 큰 성장 기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광섬유와 광학 연결 솔루션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윅스 CEO는 단순히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코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닝은 성장성이 둔화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스마트폰 판매도 둔화되면서 주가 역시 오랜 기간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수십만 개의 GPU를 연결해야 합니다. GPU가 아무리 뛰어나도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초고속 광섬유와 광학 연결 기술입니다. 코닝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와 체결한 장기 공급 계약은 코닝의 기술력이 얼마나 높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코닝을 AI 시대 숨은 인프라 기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코닝의 시가총액은 약 1690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처럼 초대형 반도체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AI 인프라 수혜주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된다면 코닝의 광통신 사업은 장기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코닝은 단순히 유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170년 넘게 축적한 유리와 세라믹, 광학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사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광섬유는 단순한 케이블이 아니라 초고순도 유리와 정밀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첨단 제품입니다. AI 시대에는 GPU만큼이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AI 서버를 연결하는 광통신 기술은 앞으로도 필수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월가가 코닝을 다시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코닝의 최근 3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배당 정책, 현금 흐름, 그리고 사업부별 실적을 숫자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AI 효과가 실제 실적에도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실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이익이 줄어든다면 결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코닝은 최근 어떤 성적표를 받아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코닝의 실적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최근 3년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매출은 약 125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업황 둔화의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시기입니다. 2024년에는 매출이 131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고 광통신 사업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출은 15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9%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1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순이익 역시 약 16억 달러를 기록하며 AI 인프라 수요가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닝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성장의 중심은 분명하게 광통신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디스플레이 유리와 스마트폰용 강화 유리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늘어나면서 광섬유와 광케이블, 고밀도 광학 연결 솔루션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AI 서버는 수많은 GPU를 초고속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리면 아무리 뛰어난 GPU도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내부 네트워크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코닝의 광통신 기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디스플레이 사업은 이전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고릴라 글래스 역시 시장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사업이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AI 관련 광통신 사업이 새로운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닝은 성장주이면서도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하지만 꾸준한 현금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재무 구조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AI 성장주 가운데 배당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코닝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 증가로 광통신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잉여현금 흐름도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부채 비율 역시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용 등급도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닝은 공격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재무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균형 잡힌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단순히 매출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AI 관련 수요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영진은 AI 데이터 센터 고객사들과의 장기 계약이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광통신 사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주와 계약을 바탕으로 한 성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거의 코닝은 스마트폰 판매량에 실적이 좌우되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코닝의 AI 시대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코닝이 최근 월가의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인 AI 데이터 센터와 광통신 사업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타와의 대규모 장기 계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등 AI 생태계 기업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 대비 코닝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쉽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안 하시면 반칙 아닙니까? AI 시대의 숨은 수혜주 코스원TV에서 계속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코닝의 실적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왜 월가는 갑자기 코닝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하면 대부분 엔비디아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AI GPU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GPU가 아무리 뛰어나도 서로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지 못하면 성능은 크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AI 데이터 센터에는 수만 개, 많게는 수십만 개의 GPU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GPU들은 초당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하나의 거대한 AI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만약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려진다면 GPU는 계산을 멈추고 데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업계에서는 병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AI 성능은 GPU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GPU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코닝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닝은 세계 최고 수준의 광섬유와 광학 연결 솔루션을 개발해온 기업입니다. 광섬유는 전기가 아니라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덕분에 기존 구리 케이블보다 훨씬 빠르고 더 먼 거리까지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러한 광섬유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CPU와 GPU를 연결하고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며 데이터 센터 내부의 모든 장비를 하나의 초고속 네트워크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AI 모델이 점점 더 커지면서 데이터 전송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성능 광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화제가 된 뉴스는 메타와 코닝의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메타는 앞으로 수년 동안 AI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초고속 광섬유 인프라입니다. 코닝은 메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광통신 솔루션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한 건의 계약이 아닙니다. 메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AI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기업이 코닝을 핵심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것은
코닝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메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다른 하이퍼스케일 기업들 역시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코닝의 장기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GPU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닌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GPU는 도시 안에서 일을 하는 수많은 공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장이 뛰어나도 도로가 막혀 있다면 원자재를 제때 공급받을 수 없고 완성된 제품도 밖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결국 도시 전체의 효율은 도로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똑같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계산을 담당하지만 그 GPU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 역시 AI 성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수만 개의 GPU가 하나의 거대한 AI 모델을 학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개의 GPU가 계산한 결과는 다른 GPU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전송이 단 몇 밀리초만 늦어져도 수많은 GPU가 데이터를 기다리느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업계에서는 병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이러한 병목 현상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구리 케이블 대신 초고속 광섬유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빛을 이용하는 광섬유는 전기 신호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코닝의 기술력이 빛을 발합니다. 코닝은 단순히 광섬유만 생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광섬유의 원재료가 되는 특수유리부터 초저손실 광섬유, 데이터 센터 내부를 연결하는 고밀도 케이블, 커넥터 시스템까지 모두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즉 AI 데이터 센터의 초고속 도로망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GPU가 자동차라면 코닝은 그 자동차가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드는 회사인 셈입니다. 그래서 최근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은 AI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코닝 역시 AI 인프라 생태계 핵심 기업으로 함께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닝은 누구와 경쟁하고 있을까요? 광통신 분야에서는 미국의 엠퍼널, 콤스코프, 코이런트, 루멘텀 등이 주요 경쟁사로 꼽힙니다. 이들 기업도 광통신 장비와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지만 코닝은 광섬유 원천 기술과 대규모 생산 능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닝은 광섬유뿐 아니라 커넥터, 케이블 시스템, 데이터 센터 내부 연결, 솔루션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 기업이라는 점도 차별화 요소입니다. 반도체 기업과 비교하면 역할도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AI 연산을 담당하는 GPU를 만들고 브로드컴은 AI 네트워크용 스위치와 맞춤형 반도체를 공급하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합니다. 코닝은 이 모든 장비를 하나의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광통신 인프라를 담당합니다. 즉 AI 생태계에서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가깝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닝은 성장성이 둔화된 전통 제조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 투자 붐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여러 증권사는 코닝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광섬유와 광학 연결 장비의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영진은 앞으로도 기업용 광통신 사업이 다른 사업부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코닝을 단순한 유리 제조사가 아니라 AI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 기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요인도 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AI 투자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입니다. 현재 코닝의 성장 기대감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늦춰지거나
경기 침체로 설비 투자가 감소한다면 성장 속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코닝의 기존 사업은 여전히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산업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장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전체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광통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경쟁사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코닝이 오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가장 많이 주목받는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GPU를 한 개 더 판매하려면 광통신 기업은 수십 개의 광섬유와 케이블, 커넥터를 함께 공급해야 합니다. 즉, AI 시장이 커질수록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AI 인프라 기업들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최근 월가가 코닝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구독 안 하시면 반칙 아닙니까? AI 시대에는 GPU만큼이나 그 GPU를 연결하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코스원TV는 시장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한 숨은 AI 수혜 기업들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살펴보고 단기, 중기, 장기 투자 관점에서 코닝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또한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뒤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코닝이 어떤 회사인지, 최근 실적은 어떤지, 그리고 왜 AI 시대의 숨은 수혜주로 다시 평가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닝에 투자해도 괜찮을까? 정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근 월가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구조적인 변화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여러 글로벌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은 코닝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용 광통신 사업의 성장입니다. 최근 이 부문은 회사 전체 실적을 이끄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입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도 AI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광섬유와 광학 연결 장비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기존 사업의 안정성입니다. 스마트폰용 고릴라 글래스와 디스플레이 사업은 과거처럼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사업이 기반을 지탱하고 AI 사업이 새로운 성장을 이끄는 구조라는 점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주가는 AI 기대감이 반영되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항상 직선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조정을 거치며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자라면 실적 발표 이후 시장 반응과 기술적 지지 구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년에서 3년 정도를 바라보는 투자자라면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막 성장 초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생성형 AI가 확산될수록 데이터 처리량은 계속 증가하고 이를 연결하는 광통신 인프라의 중요성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코닝은 이 시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기조가 유지된다면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나
기업들의 설비 투자 축소는 항상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코닝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시대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GPU와 반도체 기업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AI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 냉각, 네트워크, 광통신까지 모두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코닝은 바로 그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17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축적한 소재 기술과 광학 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또한 꾸준한 연구개발과 안정적인 재무구조, 지속적인 배당 정책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AI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된다면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인프라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된다는 큰 흐름이 유지된다면 코닝은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닝은 AI 기업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핵심 광통신 인프라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회사인가요?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AI 연산을 담당하는 GPU를 만들고 코닝은 그 GPU들을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광통신 기술을 제공합니다. 서로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AI 생태계를 함께 구성하는 협력 관계에 가깝습니다. 메타와의 계약이 왜 중요한가요? 메타는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투자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기업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코닝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향후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크게 상승한 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은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는 투자자라면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 여러 차례 나누어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코닝은 더 이상 단순한 유리 제조사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대의 핵심 광통신, 인프라 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최근 실적은 AI 관련 수요 증가가 실제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업용 광통신 사업은 회사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셋째, 메타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는 코닝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에 주의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인프라 확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GPU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그 GPU를 연결하는 기업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코닝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코닝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시대의 숨은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된 종목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원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미국 대표 기업을 쉽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 longer a concept of the future. It is the foundation of our global reality. And those who...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 longer a concept of the future. It is the foundation of our global reality.